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고난도 시문학. 자, 1주차 1문제, 2주차 10문제인데 시가 굉장히 어렵죠.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공부할 때는 이것까지 반드시 해준다. 오답의 이유까지 정리할 것. 추가적으로 적어둔다. 이거를 오답의 이유까지 딱 정리를 해줘야 되고, 자, 매주 교재가 얇게 이제 나와서 5주차까지 이렇게 완성을 1차적으로 시키려고 하는데, 지난화 그 보면 이제 EBS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필살기로 연결되는, 자, 이 수업에서만 특징, 매주 실전 문제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8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에 시간을 재서 여러분들이 푸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뒤에는 수능 용어 어휘가 있으니까 꼭 그것도 풀고, 자, 푼 다음에 이제 틀린 게 있어. 애매한 게 있고 해설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무료 해설 강의를 꼭 들어주도록 한다. 그래서 1주차에 1주 완성, 2주차에 2주 완성, 3주차에 3주 완성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당연히. 다음, 우리 오빠와 화로, 우리가 눈발이라면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돈데 10번이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9번, 10번. 8번도 이제 틀린 경우가 있어. 가시는 이야기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시. 뒤에 이제 이용하게 낡은 집도 나오는데 뭐 단편 서사시 이래도 되겠습니다. 이야기시, 단편 서사시. 자, 다만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지금 보면 이제 빨갱이다 뭐 이래가지고 끝내버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항일투쟁이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의 종수도 부르주아 자식이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그게 이제 항일투쟁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칠화로가 깨어졌어요. 자, 거북무늬 칠화로야. 육각형 문인데, 자, 이게 이제 불타는 투쟁 정신이나 단란한 가정을 상징한다. 7번에 5번 그림 보세요. 7번에 5번 그림. 단란한 가정. 3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칠화로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자, 파이오니아야, 개척자, 선구자. 여기서 이제 공산당원이게 되겠죠.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도끼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자,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 이야기, 열악한 현실에서 노동하는 영남이가 보일 거고, 담배의 도끼, 자, 영남이의 직업이 나와. 자, 담배공장 노동자야. 담배공장 노동자. 그런데 낮에 해 뜰 때는 어린 몸을 잠그고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야 돼. 자, 지라로가 깨졌다. 거북무늬 화로가 깨졌다.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하여 지금은 화젓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고 저하고처럼, 자, 오빠를 잃은 남매를 상징한다. 불젓가락이야. 부젓가락. 불삽을 부삽 이렇게 말합니다. 부젓가락. 또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가 나란히 걸렸어요. 자, 오빠가 잡혀갔습니다. 남매만 남았다라는 거야. 이 화젓가락이 미음하고 연결이 된다. 자, 기억하고 미음은 가정, 가족, 남매. 오빠, 자, 이건 편지 그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자, 편지글 오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가 분명히 오빠로 있죠. 그런데 메아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돼 결국 독백이다. 2주차야, 2주차. 오빠, 저는요 잘 알았어요. 시적 화자는 누이 동생이다. 왜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신 그날 밤에. 그리는 감옥이다, 감옥. 연거푸 마른 권련을, 자, 권련 담배죠. 시대 배경이 나와 있네. 3개씩이나 피우고 계셨는지. 7번에 1번 선택지. 담배 피는 장면 나오죠. 오빠의 심적인 갈등이 나와. 오빠의 갈등은 동생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투쟁의 길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여기서 투쟁의 대상은 공장주야. 그런데 일본인이라고 보면 돼. 연거푸 말은 담배를 3개씩이나 피우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자 오빠의 직업은 인쇄 노동자야. 니은 인쇄 노동자. 오빠의 직업입니다.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면서 노동자의 힘겨운 처지가 나타나 있다. 웃으면서 내 몸에서 누에똥내가 나지 않니? 자 누에똥내도 세목골 화자의 직업입니다. 시적 화자의 직업은 저 밑에 제사기 방직공장 노동자로 나타나 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날만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속을 메워버리시는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자 오빠의 심적 갈등이 아주 심하다. 화자의 직업은 실 만드는 공장 노동자야. 오빠는 인쇄 노동자. 남동생 영남이는 담배 공장 노동자야. 천정을 향하여 자 현행 맞춤법으로는 천장이야. 천장. 그리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이 경우만 천정을 써도 돼. 천장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던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 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자 오빠는 투사야. 노동 투사.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자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하고 투쟁하겠다. 그리하여 제가 영남이에 벗어나나도 채 못 끼웠을 동안에 문지방을 때리는 쇳소리, 마루를 밟는 거치는 구두소리와 함께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끌려간 겁니다. 오빠가 잡혀갈 당시에 긴박한 상황과 두려움인데 디귿 구두소리는 일본 순사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디귿은 일본 순사들의 움직임이고 10번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건 끌려가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뜻이야. 끌려가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이 말을 집어넣어. 끌려가다. 리은하고 이제 리을은 여동생, 누이동생의 직업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은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도 유사 구절이 있는데 참고로 적어놔.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자, 김지아의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장되는 게 이 타는 목마름으로 요시인데 요 구절을 알면 10번에 3번이 확실하게 보여. 타는 목마름으로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 29절에 이제 발자국 소리 그리고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호루락 소리. 자, 이건 이제 정복과 형사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 거야. 민주주의여 만세 이러니까.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자, 이 구절을 써놔. 그러면 이제 오빠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는 정황,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정복과 형사들에게 민주화 투사가 잡혀가는 정황, 그게 똑같아서 부정적이 되는 거야. 이 구절을 집어넣으면 된다. 오빠의 구속이죠. 오빠가 잡혀갈 당시에 긴박한 상황과 두려움은 쇳소리, 마루를 밟는 거칠은 구두소리와 함께 끌려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의 남매의 근심을 담배 연기에 쌓아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쌓아두고 가셨다 이런 뜻이야. 오빠, 그래서 저도 영남이도 오빠의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자 노동해방 그리고 또는 조국 광복,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제사기를 떠나서 방직 노동자야. 100장의 1전짜리 봉통에 손톱을 부러뜨리고 7번에 3번 그림 100장을 붙이면 1전을 받을 수 있다. 7번에 3번 그림이야. 봉통에 손톱을 부러뜨리고 영남이도 담배 냄새 구렁을 내쫓겨서 봉통 꽁무니를 뭅니다. 자, 봉투를 붙이는 작업이야. 100장을 붙이면 1전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인데 정규직 노동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 왜 쫓겨났어? 공장주가 일본 놈들인데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연락이 되잖아. 그래서 얘네 오빠가 노동운동 하다가 붙잡혀 갔으니까 쫓아낸 거야. 실직 상태가 된 거지. 지금 만국지도 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울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고 고달픈 생활을 암시한다.
자, 오빠의 구속과 관련되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봉투 붙이는 일을 하는 자, 불쌍한 남매 이야기가 나와.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의 청년인 우리 오빠의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한 형제야.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 자, 쇠같은 거북무늬 화로 불타는 투쟁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거야.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거야.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소식 전달한 거죠. 그런데 7번에 4번 봐봐. 자, 쌀가마니죠. 이거 경제적 원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이 4가 되는 거야. 7번에 4 경제적인 도움 없습니다. 쌀가마니를 주고 갔다 이런 내용 안 나와. 소식을 전해준 거지. 소식을 전해준 거야. 사랑스러운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7번에 4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지요. 이 내용만 있어. 근데 거기 영남이하고 나한테 쌀가마니 전해주는 장면 있지. 경제적 도움은 없습니다. 더러 7번에 요거를 쌀가마니를 이제 서류 봉투로 잘못 이해하고 7번에 2로 간 녀석들이 있는데 왜 2로 갔어? 그러니까 지금 영남이가 자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 뒤에 이부자리 보세요. 이부자리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게 아니겠죠. 하면서 7번에 2로 간 녀석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누이 동생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젓갈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자, 서리법 문장이야. 그래서 화젓갈은 깃대처럼 남아있다. 거북무늬 질화로하고 화젓갈은 이제 가족을 상징하는 거야. 가족, 남매.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웁습니다. 자, 오빠의 투쟁 정신을 기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남매야.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뿐이 구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서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저희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 손에서 싸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 동무 손에서 한 개인에서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 되어가는 화자의 인식 변화가 있죠. 오빠 오늘 밤을 새워 2만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소못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자, 오빠에 대한 누이 동생의 정성과 가족의 사랑, 이렇게 세상의 누이 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영남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누이 동생. 자, 편지 그리죠. 따라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물론 결국 독백이다. 자, 사건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용하게 낡은 집이나 백석의 여성처럼 이야기시, 단편 서사시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운동 이것 자체가 항일투쟁이었다. 일제치하를 고려했을 때. 7번 답을 4로 하면 되겠다. 7번에 1 담배를 피는 장면, 7번에 2 편지 쓰는 장면, 7번에 3 100장의 1전짜리 봉통에 손톱을 부러뜨리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7번에 5 자, 거북무늬 지라로가 깨어졌죠. 7번은 답 4. 자, 누이 동생이 편지글,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계급투쟁의 의지야. 결국 편지 형식,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계급의식과 투쟁을 고취하는 목적문학이야. 목적문학. 목적시야. 이거는 혁명적 연대의식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어. 그래서 카프시의 대표다. 그래서 이 한 편 정도는 딱 정리할 것. 다로 갑니다. 안도현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여러분들 그 2주차 요 해설은 3주차에 있어. 3주차를 보면 잠깐 가봐. 3주차에 3주차 맨 뒷장 쪽에 가보면 3주차 맨 뒷장 쪽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복습이 생명이다 해서 2주차. 자, 3주차 맨 뒤로 가봐. 그러면 마지막 장에 우리 오빠와 화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 밑에다가 이제 깨알 같은 글씨를 쓰는데 사실은 수능장에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자, 거기 우리 오빠와 화로의 시적 상황에 의해 형광사인펜 칠해봐. 화자는
화로가 깨어지는 난장판 속에 교도소에 끌려간 오빠의 누이 동생으로 자 누이 동생이 시적 화자야. 자 거북무늬 지라로가 괜히 깨진 게 아니죠. 순사들이 와서 오빠 잡아가면서 깨진 거죠. 동생이 잠든 밤에 오빠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힘겨운 사회 현실 속에서 자 힘겨운 사회 현실 노동운동을 위해 스스로 구속된 오빠의 심적 갈등과 각오를 이해해가며 동생과 자신도 오빠처럼 생존을 넘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카프 계열의 시야. 깨어진 지화로는 화로는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정의 상징적 물건이죠. 즉 깨졌다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 오빠의 감옥행을 암시한다. 피오닐 화젓가락 피오닐은 러시아어로 개척자. 시 속에 오빠가 남동생을 일컫는 말. 화젓가락은 화로의 불씨를 일구고 죄를 치우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한 쌍이 갖추어져야 완벽하다는 점에서 남매를 의미한다. 이렇게 잘 설명돼 있지. 다음 화자의 정서와 태도. 오빠의 갈등과 결심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강인한 의지와 적극적인 투쟁의 다짐. 요게 주제야. 주제하고 직결되는 거다.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편지 형식을 빌려 대화하듯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내려가 밑줄 서사적 성격. 그래서 단편 서사시. 다음 계급투쟁에서 비롯되는 혁명적인 사건을 다루어 서사적인 화자를 시 속에 끌어들여 표현하는 단편 서사시 이야기시다. 이렇게 정리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정리해야 될 걸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해설에 정답 및 해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각각 그 시편들을 딱 정리를 해줄 것. 자 다음 또 계속 보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비쭈비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얘기해. 진눈깨비 세모꼴쳐. 되지 말자. 청유형 다짐과 당부야. 진눈깨비는 고통을 주는 존재다.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쌍막하고 메마른 현실이죠.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한방눈 동그라미. 자 진눈깨비와 대조적 이미지야.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한방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편지가 되고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깊고 붉은 상처 세모꼴치고 새살이 되자. 희망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3주차 계속 시 해설 보자. 시적 상황. 겨울은 가난한 서민에게는 몹시 힘든 계절입니다. 이런 추운 겨울 화자는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나 이 한방눈이 오는 전경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밑줄 이웃에게 유안을 주는 따뜻한 한방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발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그래서 진눈깨비는 부정적인 대상이야. 힘들고 지친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한방눈 긍정적인 대상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존재죠. 새살 긍정적인 대상 희망과 치유야. 화자의 정서와 태도 정리하자.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밑줄 상처받은 이웃에게 위안을 주자는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 이게 주제가 된다.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눈의 의미를 진눈깨비와 한방눈으로 대비시켜서 한방눈의 상대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4로 했고 10번에 3으로 해야 돼. 기역 미음 중에 A에 담긴 내포적 의미는 진눈깨비 고통을 주는 존재야. 따라서 구두소리와 함께 끌려갔다. 순사들의 폭력이야. 일본 순사들의 폭력. 자 그래서 7번에 기역 미음하고 니은 리을은 연결해. 이건 남매의 직업이 되는 거고 기역 미음은 이제 지화로하고 화젓가락은 남아있다. 다음 자 지화로 단결과 화목일터인데 화젓갈 남은 남매의 굳은 의지와 정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로 가겠습니다. 자 이혜인 수녀님의 시야.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반달로 떠도 좋다 괜찮다 이 정도 의미죠. 반달은 온달이 아니야. 자 이게 반달이겠지. 반달은 온달이 되겠죠. 결국은 보름달 말이야. 근데 이제 보름달을 지향하는 거야. 지금 나는 반달이지만 지금 내 실력은 이만큼이지만 완벽한 실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손시린 나무 그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자 발가벗은 나무가 나목이야 얘들아. 고독하고 쓸쓸한 삶과 현실이 펼쳐진다.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반달을 세목골 쳐야 돼. 불완전한 존재. 끊임없이 보름달을 지향하는 존재니까 반달은 불완전한 존재다. 차오르는 빛. 자, 어쨌거나 반달로 떠도 세상을 밝히려는 구도적 태도에 빛은 있어요. 구름에 숨어서도 반달의 존재. 구름 세목골 현실적인 어떤 실현일 터인데 웃음을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 아름답고 따뜻한 존재야.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으뜰하겐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쓸쓸하고 각박한 현실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자, 외로운 구도자의 정신적 풍요로움. 맑고 높이 사는 법을. 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나오죠.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여. 자, 보름달과 같은 완전한 모습을 지향하는 반달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삶이야. 자, 반달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작품이다. 6번 문제.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이야기를 담은 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 6번에 1번은 가시만 해당되죠. 서사적 구조. 가에만 해당된다. 단편 서사시 이야기시고 나다는 서정시가 되죠. 자, 6번에 1번에다가 적어봐. 이용학의 낡은 집과 백석의 여성. 이런 작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2번 시적 상황에서 인물들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랬는데 인물들의 갈등보다는 이제 오빠가 순사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리고 남매를 어떡하나 이런 심적 갈등이 있죠. 물론 오빠하고 순사들은 순사가 직접 나오지는 않아. 자, 오빠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일본 순사들 적어두면 돼. 일본 순사들과 오빠의 갈등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인물들의 갈등이 나다는 확실히 안 되고 가도 직접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 암시되어 있는 거야. 암시. 그래서 2번은 지우고 3번 상징적 시어를 통해 끊어. 자, 화젓가락. 이게 남매의 모습이죠. 거북무늬 화로. 투쟁의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가족, 단란한 가족도 돼. 한방눈. 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반달. 완전함을 지향하는 존재야. 그래서 상징적 시어를 통해까지 받고 뒤에 형광사인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요건 100%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요건 100%. 이건 수능에서 60문제 이상 출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60문제 이상 출제가 됐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적어둔다. 60문제 이상 출제. 2014 A형. 영탄과 독백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014 AB 공통.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40번의 5번. 원천석의 시조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그건 혼잣말이야. 그 다음에 상충곡은 홍진의 무친분들이여 인해생에 어떠한 고.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0% 맞는 선택지라고. 무려 60문제 이상 출제됐으니까 거기 그 6번에 3번이 앞에 자 2번 봐봐. 모란이 피기까지는 꽃 오렌지에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2번에 3번 경어체를 사용하여 그 다음 형광사인펜 칠해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0%고 1번에 3번도 모란, 꽃, 오렌지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세계에 대한 자 형광사인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이든 자 정서든 같은 말이야. 심정이든 감정이든 내면이든 내면 세계라고도 하겠지. 그리고 생각, 인식을 드러내는 거야. 심경을 드러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마음. 2011 수능에는 마음이라고 출제가 돼 있어. 2011 수능은 이제 고은의 선재리 안학내들, 윤동주의 자화상, 김명인의 그 나무가 출제됐을 때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1, 2번하고 똑같이 6번 답을 3으로 할 것. 6번의 4 현실을 떠나 이상세계로 가려는 엑스합니다.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화자의 정서는 100%지만 이상세계로 가려는 요게 틀렸죠. 5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가는 투쟁의지 있어요. 적극적인 개혁의지. 그래서 가는 됩니다. 6번에 3, 7번에 4, 8번 갑니다. 자, 8번은
시의 소통 구조야. 현실 세계는 가, 시인은 나, 작품은 다, 독자와의 관계라. 종합적 감상이 만대. 1번. 이 시의 핵심 시어인 반달은 오늘이라는 현실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겠지. 현실 상황 속에서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에는 역사, 세상, 사회, 당대 상황, 50년대, 60년대, 일제시대 이렇게 나와야 돼.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2번 나 시인이다. 맞아. 그래도 종교적 삶과 여기서 그대는 절대자야. 예술적 삶을 조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인의 자세. 시인은 이혜인 수녀님이야. 일치시켜 충실한 삶을 기원하고 있다. 좋습니다. 3번 다 작품 안에서 내재적 관점인데요. 내재적 관점이니까 정연. 그래 현재는 반달의 불완전한 삶이지만 내일은 보름달과 같은 충만한 삶이 되기를까지 맞아. 끊어. 수녀님은 아마 의도하셨을 거야. 이게 시인의 의도니까 틀렸죠. 자 고쳐. 수녀님은 아마 의도하셨을 거를 시적화하자는 소망하고 있어. 자 내재적 관점은 시적 화자야. 시적 화자. 연기자. 영화 속의 인물. 시 속의 인물은 시적 화자. 영화 속의 인물은 연기자. 시인의 의도로 가면 안 되고 시적 화자는 소망하고 있어. 이렇게 고치면 돼. 4. 리얼 독자다. 라 독자. 나 또한 이 작품을 읽고 난 후 삶에 대한 경건함과 올바른 삶의 방식을 새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 강추야 강추. 자 종합적 감상은 내재적 관점 플러스 외재적 관점이다. 결국 이 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삶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현실을 고뇌하는 자 우리는 독자고요. 현실을 고뇌하다. 반영론 모방론 현실 세계가 있고 작가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어. 표현론이죠. 이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겨울날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내재적 관점까지 있죠. 그래서 종합주의적 관점이야. 8번 답 3으로 갑니다. 9번 별표 어려운데 9번이 좀 어렵다. 그 3주차 뒤에 가서 꼭 그 시 해설을 좀 공부를 해주고 9번은 보기가 자세하고 친절한 진술이야. 적어도 손시린 추운 겨울 메마른 나무가지 끝에 외롭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쌍막한 빛깔의 목숨들. 자세하고 친절하죠. 자 그래서 산문에 더 오히려 가까워 보기가. 그런데 시를 읽어봐봐. 시를 읽어보면 손시린 나무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이렇게 나오지. 온율감 리듬감이 살아났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고쳐 쓰기는 일단 온율감 리듬감이 큰 요소를 차지한다. 그래서 9번의 1 시어를 리듬감 있게 배열하여 온율감이 살아났어. 좋아요. 다음 9번의 2번에다가는 앞에 2주차 4번의 2번 3번 이렇게 적어두면 돼. 4번의 2번 3번 가보면 자 의미가 되고 싶다. 명시적 주제인데 눈짓이 되고 싶다 해서 주제가 간접화되면서 독자의 상상의 폭을 넓혔다. 즉 독자들이 눈짓의 뜻을 찾아야 하듯이 9번의 2번을 보면 외롭게 스쳐 지나가는 쌍막한 자 그런데 시에서 가보면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이니까 외롭다라든가 삭막하다를 독자들이 찾아내야 돼. 그래서 9번의 2번은 4번의 2번 3번하고 똑같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여 독자의 감상의 폭이 넓어지겠다로 정리. 3. 메마른 나무를 나목이라고 표현하니까 고독감이 느껴지죠. 달라지죠.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나목. 박완서의 소설에도 나목이 있지. 4. 시어를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상이 집약되었다는 느낌 듭니다. 삭막한 빛깔의 목숨들을 목숨의 빛깔로. 9번 답 5번인데 시어의 배열을 바꾼 것은 삼행이야 얘들아. 삼행만 봐봐. 쌍막한 빛깔의 목숨들을 목숨의 빛깔로 이렇게 시행의 배열을 바꿨어. 그 다음 촉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바람은 원래 얘들아 촉각적 이미지야. 외롭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을 홀로 앉은 바람 같은 이랬다고. 그러니까 바람은 촉각인데 홀로 앉아있죠. 시각화했죠.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자화상에 바람은 촉각인데 파란 바람이라는 구절이 나와. 참고로 적어도 윤동주의 자화상에 바람은 촉각이야. 그런데 색깔을 입혀놨어. 파란 바람.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9번 답이 5가 되는 이유는 앞에는 삼행 이야기야. 그런데 바람을 홀로 앉은 바람 같은 이행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게 인과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자 요게 중요하네. 인과적 연결이 안 돼. 삼행은 맞고 또 이행도 맞아. 삼행도 맞고 이행도 맞는데
삼행이행 맞죠? 시어의 배열을 바꿈으로써 삼행, 촉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 건 이행. 그래서 9번 답은 O. 10번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3번. 부정적인 시어가 구두소리 폭력, 1번 순사들의 폭력입니다. 자, 2주차 현대시는 다 풀었고 여러분들이 독서 비문학 그다음 문법 이것도 같이 나가주면 좋은데 저 뒤에 7페이지부터는 꼭 풀고 나서 50분 동안 풀고 나서 무료 해설 강의를 채워서 빈자리를 완성하고 저 뒤에 수능 용어 어휘까지 꼭 끝낼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최상위권에 맞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칠판 지우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